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여러분, 기적 방송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0년 5월 3일. 아주 행복하고 사랑이 많은 5월 3일입니다. 5월의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 행복한 일요일을. 네, 기적 방송국에도 꽃놀이의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5월 중순경에 제가 강릉으로 여행을 갈까 합니다. 친구랑 갈 건데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침에 엄 작가님께서 거기 강릉의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요새 코로나 덕분인지 때문인지 어쨌든 이 지구가, 우주가 너무 맑아졌잖아요. 그래서 바다도, 물이 너무너무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결정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정신세계사에서 신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보로부터 창조된 우주 해서 코스믹 홀로그램 주드 커리반 지음 이균영 옴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이균영 옴김님은 예전에도 홀로그램 우주라는 책을 번역해 주셔서 아주 잘 읽었습니다. 이번 책은요, 앞에 이 우주에 대한 정보가 가득가득해요.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참 애쓰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일반인인 경우라 이 책에서 제가 양념해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그런 정보로만 꾸몄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세계사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앞에 보면 추천사가 나오거든요. 김영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이 책을 읽고 많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 작가분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깜빡하셨대요.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메일이 와 있는 거예요. 답장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이 책이 여기 한국에서도 번역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셔가지고 번역을 맡은 분, 이 이균영 씨한 연락처를 받아서 이분하고 같이 앞에, 그러니까 연락을 받고 추천서를 쓰게 되었다는, 그래서 김우종 사장님과 이균영님도 이 책을 읽고 저자와 편지를 주고받다는 사실을 참 반갑게 받아들이셨고 저 또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축하드립니다. 이 책 잘 될 거예요. 우주책이니까 저 우주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이 책 표지도 너무 행복해요. 보기만 해도. 코스믹 홀로그램이라서 홀로그램 반짝반짝거리고 진짜 우주를 생각하듯이 이 책을 안고 있으면 포근해져요. 네, 감사합니다. 존재의 근원은 비트다. 만물은 정보다. 존 아치볼드 휠러. 이론 물리학자죠. 존재의 근원은 양자 비트다. 데이비드 도이치. 양자 정보 물리학자. 옥스퍼드 대학교 퀸텀 컴퓨테이션 센터. 물리학의 모든 기본 법칙은 보편적이어서 공간과 시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온 우주에 두루 적용된다. 이러한 보편성은 너무나 명백하고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의 온 우주와 그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본래부터 쏙쏙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엄청나게 심오한 이 사실을 곧잘 망각해오곤 한다. 소립자이든 사람이든 행성이든 은하단이든 간에 우리 우주 속의 하위계들은 완전히 고립된 채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 존재의 모든 규모상의 만물은 원초적으로 정보의 내용과 흐름과 과정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몇 해 전에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시멘트 바닥에 뇌동댕이 쳐지면서 팔뼈가 으스러졌는데 나의 몸은 온통 고통에 비명을 질렀고 이 물질 세계는 사무칠 정도로 물리적으로 느껴졌다. 그 순간만은 우리가 물리적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의 99.99999%는 사실 무이고 나머지는 에너지와 정보가 역이되어 만들어지는 패턴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주지시키기에 적당한 때가 아니었다. 이 사실은 단지 행성과 별들과 은하계들 간의 엄청난 거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양자 규모의 세계가 보여주는 본연의 광활한 성질도 가리킨다. 흔한 비유로 수소 원자핵의 양성자 하나를 농구공에 비유한다면 궤도를 도는 전자는 그로부터 12km 밖에 궤도를 돌고 있는 한 점이라는 설명을 통해 우리는 이 희박한 물질성을 시각으로 그려볼 수 있다. 이보다 한술 더 떠 원자핵은 사실 힘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는 소립자인 쿼크는 현재의 양자 이론,
표준 모형에 의하면 점 입자이다. 다시 말해 쿼크는 내용물이나 공간적 크기를 지니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현재의 기술로는 측정이 불가능할 만큼 너무나 작다. 전자를 비롯해 에너지와 물질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 요소로 여겨지는 실로 모든 소립자들도 마찬가지다. 양자 이론의 가장 위대한 개척자들 한 사람인 막스 플랑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의식이 기본이고 근본이고 물질은 의식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로부터 그 이전에도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많은 과학자들이 이와 비슷한 견해를 표했다. 유한한 우주는 유한한 정보밖에 구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무한한 비물리적 파동 함수의 무한한 잠재력이 유한한 현실로 실현되게 하려면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본래 불연속적인 특성을 지닌 양자화야말로 바로 그와 같은 메커니즘이어서 시공간 속에 유한한 정보가 표현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컴퓨터 데이터 처리에 쓰는 1과 0의 비트로 이루어진 벽돌의 개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비트들은 가장 단순한 표현물로서 유한한 모든 정보를 지어내는 벽돌이다. 이것은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 안정된 상태에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 벽돌로 집을 지어 올리듯이 비트들을 결합하면 모든 가능한 결과를 정보는 디지털이고 그래서 양자화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우주의 물질과 에너지도 양자화되어 있는 것인데 정보가 양자화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전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완벽한 초콜릿 케이크를 굽는 일과 마찬가지로 138억 년의 진화를 거쳐 이제 케이크를 맛볼 단계에 이른 우리의 완벽한 우주를 만드는 일에도 초보 단계의 설명서, 조건, 재료, 조리법, 그릇이 있어야만 한다. 우리의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빅뱅과 정보의 제1원칙, 제1법칙, 그리고 정보의 제2법칙을 설명해 주세요. 빅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대폭발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크지 않았대요. 그리고 폭발도 아니었다. 우리 우주의 이 최초의 순간에 말 그대로 공간과 시간이 시작됐을 때 우주는 아주 미세했고 흠잡을 데 없는 질서를 지니고 있었대요. 다음 순간에 그것은 혼돈스러운 폭발로 시작하는 대신 놀랍도록 완벽한 정밀성을 보이면서 팽창하기 시작했다. 날 때부터 우주의 설명서는 소립자가 만들어지고 별들과 은하계가 서서히 형성되고 점점 더 복잡한 천체들이 나타나게 하는 근본적인 과정과 상호 과정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줄 정보를 담고 있었다. 네, 그 빅뱅의 발생에서 그 정보가 담겨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제1법칙, 이 정보의 제1법칙에 이 에너지가 보존되어야 한다는 법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이것은 시공간 속의 모든 에너지와 물질이 보존됨을 시사한다. 에너지 물질의 총량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보았듯이 시공간의 평탄성도 우리 우주의 전생에 걸친 에너지 물질의 평균 밀도가 결국은 우주의 팽창이 멈추게 만들 임계치라는 데서 기인된 결과다. 로렌스, 클라우스 같은 우주론자들이 보여줬듯이 우리의 우주처럼 평평하고 팽창하는 우주에서는 오직 그런 우주에서만 모든 공간과 시간을 통틀어 끌어당기는 에너지와 밀어내는 에너지가 정확히 서로 상쇄되어 제로가 된대요. 이것은 암흑에너지, 암흑물질에 끌어당기는 중력 효과와 암흑에너지, 우주 상수에 밀어내는 에너지를 포함해도 마찬가지다. 탄생의 순간에서부터 그 전 생애를 지나 소멸에 이르기까지 시공간 속의 모든 에너지와 물질을 다 고려하면 시공간 속의 정, 바른 힘과 부, 힘은 끊임없이 상쇄되어서 제로가 된대요. 통틀어 말하면 우리의 우주는 문자 그대로 무로부터 형성된 것. 그리고 제2법칙, 정보의 제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의 우주의 모든 것이 팽창하면서 모든 것이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복잡해지는데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가 정연하지 않다는 거, 질서 정연하지 않다는 거. 우리 우주의 평탄성과 고립성과 유한성과 엔트로피 변화 추이를 감안하여 논리적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 우주의 종말은 최대의 정보 엔트로피와 절대온도 0도나 그에 아주 가까운 평평한 완전한 평형 상태가 될 것이다. 시공간의 가속적인 팽창, 냉각속도 등의 천문학 측정치와 절대온도 0도에서 가능한 최대 정보 엔트로피의 계산치를 결합해 과학자들은 그 종말의 일정을 어림잡아 산정해내 갈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의 완벽한 우주가 어떻게 생애를 마감해 줄지를 알려줄 마감한대요, 생애가. 이 우주가 마침내 와해되게 될 알려진 물리학적 메커니즘은 아직 없대요. 다행이네요.
이제 이 새로운 관점으로부터 우리 우주의 비범한 생애를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는 실로 우리의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빅브레스, 큰 숨으로부터 태어나 진화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와, 이거 되게 멋진데요? 빅브레스. 제가 이름이 숨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의 첫째 조건 중 하나는 인간과 대자연 사이의 연결고리가 깨지지 않는 것이다. 단순성, 불변성, 그리고 인과성이 우리 완벽한 우주의 세 가지 기본 조건이다. 각 성질은 저마다 공간과 시간이 생성되는 과정, 내재된 정보로부터 물리적 현실이 형성되어 나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세기 초에 아인슈타인은 빛이 어디서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맥스웰의 수학적 기술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공간과 시간은 모두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공간과 시간을 4차원 시공간으로 통합시킴으로써 물리적 현실을 인과성이 늘 보존하는 변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술할 수 있었다. 19세기 말에 흔히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두루 좋은 사람이기도 했던 스코틀랜드의 물리학자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은 전기, 자기, 빛의 다채로워 보이는 성질을 연구했는데 그는 마이클 패러데이의 연구를 이어받았다. 패러데이는 1830년에 움직이는 전하는 자기장을 일으키고 역으로 움직이는 자기장은 전류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물리의 단순성을 발견하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이것은 맥스웰로 하여금 전기와 자기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를 정확히 비춰준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이렇게 이 책의 앞쪽에는 계속 우주의 정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보와 설명서. 홀로그램 우주 모델이 시사하는 흥미로운 것들 중에 하나는 그것이 중력과 관련되어 제기해주는 생각거리다. 중력을 우주의 근본적인 힘으로 관주하기보다 시공간의 정보적이고 홀로그램 같은 구조로부터 나타나는 결과로 바라보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좀 더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물리학자들이 중력을 담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중력자를 왜 아직도 탐지해내지 못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줄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직도 한창 발전 중인 단계이긴 하지만 이 접근법은 중력이 왜 나머지 세 힘보다 훨씬 더 약한지도 설명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중력과 가속력이 둘 다 시공간이 지닌 정보, 엔트로피적 성질의 산물일 수 있다고 보는 이 관점은 1970년대까지 즉 블랙홀의 정보, 엔트로피에 관한 초기의 연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낼 사물의 결합 방식, 영원한 무지를 만들어내는 조립 비법은 자신의 견해와 지식에 만족해야 하는 것이다. 엘버트 허바드, 철학자이자 뉴욕 로이크로프트 장인, 커뮤니티 창설자입니다. 필수적인 조건과 우주의 재료를 갖추고 시공간 최초의 순간부터 코딩되어 있는 설명서를 다 따르더라도 이 정보의 부품들을 조합하는 정확한 조립법을 모르면 우리의 우주는 지금처럼 진화하여 남아있을 수가 없었음을 우리는 이미 깨달았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증거들은 우리 우주가 완벽히 균형을 지닌 채 태어났음을 강력히 시사해준다. 곧 알게 되겠지만 본래의 대칭성 중에 일부가 계속 유지되어 있는 것은 물리학 법칙들이 불변하게 유지되고 중요한 성질들이 보존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대칭성의 정확한 형성, 그리고 그것이 무너져서 비대칭 상태가 되는 것. 이 둘은 우리의 완벽한 우주를 만들어내는 조립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처럼 에너지, 물질과 시공간을 가득 채운 그 상호작용에 놀랍도록 구체적인 미세 조정도 빠져서는 안 될 항목이다. 우리의 완벽한 우주를 만들어내는 조립법은 대칭성과 단순성이 지극히 정교하게 조율되도록 둘을 잘 섞은 것인데, 그럼으로써 우주의 전 생애에 걸쳐 갈수록 더 고도화된 복잡성이 코딩되어 담길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설명서를 읽고 조건을 이해하고 재료를 모아 조리법대로 섞었으니 이제 우리는 완벽한 우주를 구워내기에 아주 알맞은 그릇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그렉 브레이든이 쓴 디바인 매트릭스를 보면 디바인 매트릭스는 이 미묘한 에너지라고 불리면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릇이 나오자마자 그러면 디바인 매트릭스
그 의미하고도 같겠네? 우주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그릇이 디바인 매트릭스겠네? 하면서 바로 읽고 싶은 마음이 쏙 드네요. 우리는 먼저 코스믹 홀로그램에 대한 진전된 이해가 어떻게 우리의 우주를 담고 있는 그릇을 시공간 현실을 출현시키는 하나의 홀로그램 경계면에서 바라보는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볼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홀로그램의 속성과 빛의 성질이야말로 물리적 현실의 공동 창조에 기여하는 그것들의 역할의 안성맞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또 고대로부터 현자들이 기하학적인 관계가 물리적 현실 배후의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리고 컴퓨터의 출현 이래로 홀로그램과도 같은 성질을 지닌 프랙탈 기하학이 우리의 우주에 온통 스며들어서 우주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밝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 우주의 그 형태와 공률을 부여하는 기하학적 메커니즘 전체가 어떻게 우리가 진화해 오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홀로그래피 기술을 통해 놀랍도록 특별한 빛의 성질을 계속 발견해가고 있다. 우리는 앞에서 보존인 광자들은 쿼크나 전자 같은 페르미온 입자와는 달리 동시에 동일한 양자 상태를 취할 수 있음을 알았다. 이것은 빛의 형태 속에 담기는 정보의 양을 효과적으로 최대화할 수 있게 만든다. 이것은 스펙트럼 상의 모든 전자기파가 지닌 세 가지 성질, 주파수, 유속, 초점과 결합함으로써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엄청난 양의 정보를 흘려보내고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높아지고 더 본질적으로는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이것은 또한 유속도 키워준다. 유속의 증대는 유량, 즉 에너지 정보의 전송 밀도와 그것을 특정한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초점화와도 관련이 된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최적화시키느냐가 인간이 만드는 광학 홀로그램의 품질을 좌우한다. 전 이 책 우주의 홀로그램에서 보면 그 빅뱅이 아니고 빅브레스트라는 그 의미가 계속 생각나게 하는 그런 묘미가 있어요. 참 멋지네요. 탄생의 순간부터 우주에는 완벽한 정보와 명령어 알고리즘이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서 에너지, 물질의 행태에 관련된 모든 물리학 법칙과 양자이론이 기술하는 모든 법칙이 온 우주를 지배해 이 우주가 하나의 통일체로서 존재할 수 있게끔 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화, 일관된 통일성은 또한 소립자의 창조와 별과 은하계가 탄생하여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천체들로 진화되어 가게 하는 근본적인 상호작용과 과정들이 일어날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공한다. 우리 우주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최대치로 올라가는 시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증가해가는 정보 엔트로피의 흐름은 갈수록 높아지는 의식의 수준과 자아의식이 표현되고 체화되고 경험될 수 있게 했다. 시간과 공간이 시공간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시간과 공간 양쪽 모두에서 정보가 최소치에서 최대치로 엔트로피적으로 증가해가는 이런 과정은 정보의 제2법칙의 천명이다. 천명이다. 물리적 현실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19세기의 열역학 법칙을 21세기의 정보 혹은 정보역학 법칙으로 재엄명하여 확정시키다 보면 그 자체가 또한 여태껏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두 기둥인 양자와 상대성 이론의 상보성에 대한 인식을 가져다 주어 앞서 말했듯이 두 이론의 통합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통합됩니다. 네. 가장 아름다운 비율, 조화로운 질서의 또 다른 멋진 본보기는 플라톤이 물리적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율로 여겼던 것이다. 즉 하나의 선분을 둘로 나눴을 때 짧은 선분과 긴 선분의 비율이 긴 선분과 전체 선분의 비율과 같아지게 만들어주는 비율인데 이 보편적 관계는 황금분할, 곧 파이로 알려져 있다. 이 수의 성질은 경이롭고 그것이 자연계 속에 널리 표현되어 있는 양상은 의미심장해 15세기 이탈리아의 수학자 프라루카 파리오치 이것을 신성한 비율이라 불렀다. 그리고 루카는 같은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책 속의 아름다운 기하학적 사파들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친구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 헐! 저 오늘 완전 동시성인데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책도 읽었고요. 이 책을 말도 더듬네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검색하면서 그
황금 분할 그 그림 있잖아요. 남자 몸. 그것도 보았습니다. 와우, 이 책에서 여기를 볼 줄이라 깜짝 놀랐네요. 13세기 이탈리아의 수학자였고 피보나치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피사의 레오나르도는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 피보나치 수열을 통해 파이의 의미심장한 성질을 보여주었다. 이 수열은 0으로부터 시작해 그 다음엔 1, 그 다음은 앞에 두 수의 합이다. 0, 1, 1, 2, 3, 5, 8, 13, 21, 3, 4 뭐 이렇게 쭉 수열 말이다. 이 수열에서 0과 1, 1과 1, 1과 2, 2와 3 이렇게 등등 앞의 수를 뒤의 수로 나누면 파이가 모습을 드러낸다. 참 아름답죠. 이 숫자가 점점 유한하였다가 무한으로 돌아가면서 패턴이 이루어지잖아요. 2015년에 하와이 대학교의 천문학자 윌리엄 디토와 그의 연구팀은 밝기가 율동적으로 변하는 변광성을 분석하다가 파이의 이 조화로운 성질의 아주 멋진 본보기를 발견했다. 그 별들의 노래의 두 주요 주파수가 가끔씩 파이의 비율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런 황금 별들의 율동 전체가 하나의 플렉탈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피보나치 수열이 진행되면 그 숫자들은 그래프상에서 특별한 형태의 로그 나선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 나선은 앵무 조개 껍데기와 소용돌이로부터 식물의 성장 형태, 동물의 태아 발달 과정, 거대 규모의 나선, 은하계에 이르기까지 자연계 전반에 걸쳐서 발견된다. 이것은 진화계와 생물권에 속속들이 숨어들어 있어서 우리 자신도 손가락과 손, 발가락과 발 사이의 비율, 손과 팔, 발과 다리 사이의 비율, 그리고 몸 전체로 이어지는 비율에서 대략 파이와 비슷한 값을 보인다. 심지어는 DNA조차도 파이의 비율을 지니고 있어서 이중나선, 분자구조 한 주기의 폭과 길이는 각각 21과 34 옹스트롬으로 둘 다 피보나치 수열의 숫자다. 와, 대박이네요. 파이의 우주적인 보편성과 조화로운 성질은 단지 피보나치 수열의 정수들의 특징만이 아니다. 앞에 두 수를 더한 값이 다음 수로 오는 모든 수열은 맨 앞에 두 수가 어떤 수이든 상관없이 앞뒤 수의 비율이 파이 값에 수렴된다. 와우. 그래서 제가 요새 천사 숫자에 완전 홀릭돼서요. 모든 숫자가 다 보이고요. 그 숫자를 이렇게 조합을 하고 저렇게 조합을 하고 너무 이 세상은 그래서 그런가? 너무 행복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태껏 발견한 만큼의 우주에는 생명체의 진화만큼 우주의 배후에 정보가 존재함을 강력하게 웅변하고 있는 것이 달리 없다. 그런데 갈수록 복잡성을 점점 더해가는 이 같은 창발을 지배하는 원리가 대체 어디서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양극화된 관점이 대립하고 있다. 우주의 이런 작은 정보들이 점점 복잡해져서 엔트로피의 이런 질서를 이용해서 인간이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너무너무 놀랍네요. 이 세상이 우주가 큰 숨을 쉬면서 탄생한 이 우주. 이 우주의 홀로그램을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정말 신비롭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책 강력 추천하고요. 저 사실 어려운 책이라 망설이면서 이 책 표지만 보고 저 이거 읽어볼래요 하고 우리 순 편집자님께 메일을 보냈었는데 이거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역시 나에 대한 믿음은 틀리지 않는 것 같나요? 이 책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기적 방송국에 놀러 오셔서 저와 함께 이런 기적을 이루도록 해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행복한 밤 보내세요.